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나무와 구름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강을 해치는 습관은 피하고 꾸준한 운동과 함께 건강한 식생활 관리와 실천으로 건강한 삶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싶다면 건강상담소에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시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박사님의 얼굴만 봬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네.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을 건강히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그리고 체질마다 챙겨야 하는 건강 포인트가 조금씩은 달라져야 하겠죠. 하지만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데요. 박사님, 노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늦추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비법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이제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폐경 전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건강의 지표는 월경이기 때문에요. 예, 생리가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월경에 대한 관리를, 치료를 적절히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경이 된 다음에 갱년기 증상이 없으면 괜찮은데요. 대부분 한 8, 90%에서는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나이 먹어서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갱년기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를 해주는 게 노화를 예방하고 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복부 비만과 체중을 적절하게 관리를 먼저 해주는 게 필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 60세가 넘었는데 요즘 이제 약의 도움을 받아서 잠자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흥미나 어떤 즐김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노화를 빨리 가져오기 때문에 약의 도움에 의해서 잠자리를 하는 것을 60세 이상의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조절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정신 건강을 지키고 또 노화 예방에도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박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추위를 잘 타는 이제 음체질의 경우에는 황정과 이제 석창포. 황정은 이제 우리 몸의 신체 오장육부,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석창포는 이제 뇌신경, 뇌 혈류를 잘 순환을 시키면서 치매와 이제 중풍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나이가 고령화 될수록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치매와 중풍이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지압법은 이제 백회와 합곡입니다. 백회는 이제 뇌신경 또 중풍이 맞았을 때 이제 침을 놓는 혈자리입니다. 중풍은 그래서 가마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마가 잘 안 찾아지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를 접으셔서 양쪽 귀로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코에서 뒤쪽 인당으로 해서 양쪽 눈썹 사이로 해서 머리 쪽으로 해서 선을 그어서 교차점을 백회 혈자리로 보시면 되고, 합곡이라는 혈자리는 자신의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의 뼈가 만나는 사이에 오목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10초씩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좌측 손을, 여성분의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합곡을 지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이제 복부 비만과 과체중인 경우에는 창출과 승마를 한방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지압법은 백회와 내정을 지압해 주시면 되는데, 백회 혈자리를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10초씩 5번 정도 해 주시고, 내정은 일반적으로 이제 식사 후에, 그래서 뭐 아침이나 점심은 잘 안 된다고 하면 저녁 식사 후에 내정이라는 혈자리는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이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요. 오른쪽 내정혈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뻐근할 정도보다 조금 강도가 있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도 방송 끝나고 나면 꼭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이 지압법 해보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네. 기분이 들어요. 건강해지는 기분도 들고. 네. 이 기분이 든다는 건 그만큼 효과가 있는 예, 거겠죠, 그렇죠. 박사님? 이 혈자리 지압법은 우리 몸에 이제 기의 흐름을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요즘은 먹을 게 아주 많은 세상이라서요. 나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저녁 과식은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자다가 심장에 무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내정은 복부 비만을 예방하고 또 관리할 때도 또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될 때도 쓰는 혈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자기가 복부 비만이 있다. 또 하나 음식을 좀 배부르게 먹었다. 소화가 안 됐다. 이럴 때는 오른쪽 내정 혈자리를 조금 강도가 세게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체질에 맞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으로 건강도 챙기고 노화도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건강상담에 앞서서 심리적으로 발생하는 과호흡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거나 긴장을 했을 때 숨이 차고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과호흡 증후군, 박사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이제 과호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 몸의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우리가 숨 쉬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 원인에 의해서 과호흡을 함으로 인해서 내 몸의 이산화탄소가 적정량보다 떨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과호흡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의 과호흡의 원인은 신체적인 어떤 질병 또 정신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이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신체적인 이상이 있을 때에도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도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서 과호흡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는 이 과호흡 증후군 왜 생기게 되는지 박사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이제 신체적인 원인, 정신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정신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공포가 오거나 또는 긴장되면서 이 과호흡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체적인 증상인데요. 호흡이기 때문에 이제 폐에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폐에 암이 있다든지 또는 만성호흡기,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기흉의 질환들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고 또 심장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부정맥이라든지 심부전 증상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되고 또 이러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감기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열이 많이 나타났을 때 과호흡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어도 과호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 스트레스 관리는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숨이 빨라지게 되는 이 과호흡 증후군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궁금한데요. 박사님, 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예, 일단 이 과호흡의 경우로 인해서요, 일세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의 양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과도한 호흡이 끝난 후에는 얕은 혈중 이산화탄소에 대한 반응으로 일시적으로는 또 호흡이 감소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전해질의 이상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이라든지 감각 이상, 손발의 이제 경련 또는 근육의 힘이 손발의 힘이 쭉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몸에 이제 뇌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과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어찌던 원인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몸이 너무 알칼리성화 되면 우리 몸의 뇌 혈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뇌 혈류가 감소되면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어지럽증이라든지 또는 눈이 침침해지는 시각 이상이라든지 심해지면 실신이라든지 이제 경련 등이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네, 이 심신, 실신까지 이룰 수 있는 이 과호흡은요, 팔다리의 감각 이상까지 동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박사님, 그렇다면 발작이 지속되면 심장 기능에도 이상을 미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뇌의 혈류량이 감소하고 또 알칼리성으로 인해서 심근의 이제 허열 상태가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심장 근육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또는 전해질 이상에 의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호흡 증후군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크게 원인은 이제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요인인데요. 제일 큰 이제 신체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뭐 폐에 기흉이 있다, 기관지 천식이 있다, 심장에 어떤 질환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질환을 치료를 하면 과호흡 증후군은 당연히 2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정신적인 원인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는 크게 세 가지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불안 증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불안을 안심시켜 놔야 되겠죠. 그래서 심장을 보를 하고 신을 안정시키는 이 치료법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흥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흥분했다 그러면 진정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진정시키는 침이나 약침, 약물을 쓰게 되면서요, 안심,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제 보약 치료법을 하게 되고, 세 번째 이제 주로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발표해야 된다, 무언가 시험이 있다 이러면 긴장하면서 과호흡 증후군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릴릭스 하라고 하잖아요. 이완시키는 치료법을 쓰게 되고 심장을 보하고 신을 안심시키는 약을 써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알칼리성화에 의해서 뇌의 혈류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요. 뇌의 혈류를 이제 보강해주는, 혈류가 잘 가도록 하는 이제 침이라든지 이제 약물을 쓰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긴장했을 때 심장이 쿵탕쿵탕 그래서 좀 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부정맥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렇게 자신의 손에 대해서 맥을 짚어서 50번을 세는 동안에 한 번도 쉬면 안 됩니다. 쉰다는 것은 피의 흐름이 나빠지기 때문에요. 이 부정맥에 대한 치료를 철저하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과호흡 증후군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렇다면 이 과호흡 증후군과 심장 건강에 도움되는 한방차 그리고 한방지압법 있을 텐데요. 네네. 일단 달달한 맛을 좀 즐기는 또 좋아하는 경우에 이제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연자육과 원지라는 한방차를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복용을 하시면 되고, 이런 분들의 이제 지압법은 신문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신문은 자신의 이제 다섯 번째 손가락에서 내측으로 나가다 보면 손목에 가로로 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가로 주름 바로 밑부분에 오목하게 있는데 이 부분에도 맥이 뜁니다.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골동맥에서 뛰는 맥은 폐나 기관지의 맥을 살피고 심장맥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신문이라는 혈자리의 맥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맥을 살피기도 하고 이게 안심시키는 혈자리 지압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맥이 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이 뛰는 부분을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약간만 뻐근할 정도로 해서 10초씩 한 5번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느끼한 음식보다는 좀 칼칼하고 개운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석창포와 이제 죽엽이라는 한방차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찬방 지압법으로서는 전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내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매운 거가 땡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심해지면 한 번씩 통증도 오게 되는데요. 이 전중이라는 혈자리는 양쪽 유두를 쭉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우리 코에서 배꼽 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상하로 선을 그어서 교차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위, 아래, 옆으로 갔을 때 조금 더 아픈 부분이 있으면 이 아픈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약간 뻐근할 정도로 이렇게 살짝 비벼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압을 해주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과호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심신 안정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어떤 관리가 필요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대부분은 이제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치료를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질병에 대한 치료를 함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요인은 원래 불안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이 있고, 원래 긴장을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본인이 혼자가 안 되니까 우리가 야, 내가 오늘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보다는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가슴이 좀 두근거리는 경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호흡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 카페인의 섭취를 좀 줄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건강 고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예. 네, 그렇다면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죠? 66. 네. 자,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m 58이요. 네, 몸무게는요? 70kg.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어머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네.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저 목이 아침에 일나면 예. 가래가 끼고 예.
방광도 좀 안 좋은가, 거시기, 뭐요, 조금, 1시간 정도 걸고 막 그러면 네. 오줌이 조금씩 비치더라고요. 아, 네. 오줌. 예. 예. 아, 그래서 이렇게 속옷에 소변이 한두 방울 떨어지세요? 예, 묻어요. 예. 걸어 다니면, 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운동으로 걸어 다니면. 네네. 예. 네. 이 두 가지가 불편하세요? 예, 예, 예. 네. 지금 체중이 70kg인데 1년 예, 예.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체중은 더 나갔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1년 전보다 몇 킬로 빠지신 거예요? 예, 예. 예, 몇 킬로나 빠지셨어요? 한 4kg. 요즘 뭐 먹는 거 좀 조절하세요? 예, 예. 예. 지금 좀 현재 덜 먹어요. 아, 지금은 네. 덜 먹어. 예, 잘하시는 거예요. 이 네. 방광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소변이 네. 조금 한두 방울 나오려고 하는 게 이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한 1년 됐나? 1년 정도요. 지금 현재 뭐 네. 복용하는 그 혈압약이나 당뇨약 있으세요? 예, 예. 그걸 먹고 있어요. 고지혈 거시까지. 세 가지. 고지혈증약, 혈압약 또 무슨 약 드세요? 당뇨. 당뇨약이요? 예. 예, 예. 요즘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가 좀 안 돼요. 예. 옛날 같이. 예. 그러면 예전보다 소화력이 좀 더 떨어지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대변은 어떠세요? 대변은 잘 봐요. 예. 하루에 한 번씩 보세요? 한 번 볼 때 있고 조금 있다가 잔변이 나오는 거 어쩌는 거 2번은 꼭 보네요. 보고 나면 시원하세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목에 이렇게 가래가 끼고 이런 것은 지금 예, 예. 위장관에서 소화가 안 되면서 역류에서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영유에서 예.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는 받을 일 없는데 역류성이 좀 있는 것 같아. 예, 예. 그러면 이게 음식을 목에 가래가 있을 때 아침에만 그러세요? 낮에는 별로 없으세요? 낮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침에 꼭 그렇게 뱉어놔야 한다니까. 그 뱉어내고 나면 개운하시고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을 하실 때 이렇게 예, 예. 살살 걸으세요? 조금 빨리 걸으세요? 좀 살살이요. 살살요? 예. 예. 지금 이제 예전에 출산하셨을 때 자연분만 하셨나요? 예. 예. 지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방광의 괄약근이 좀 약해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 가실수록 아무래도 이제 근력의 힘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키가 158이고 현재 70kg인데 이제 1년 전보다 체중을 4-5kg 빼셨잖아요. 예. 이건 이제 너무 잘하신 거고 이제 지금 체중에서도 조금 더 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체중이 늘게 되면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렇게 임신하고 나면 이렇게 어머님들이 오줌 소태 임신했을 때 우리가 아이가 커지면서 밑에 방광이 압박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체중이 지금 약간 과체중이기 때문에요. 복부가 조금 나와 계시잖아요. 맞아요. 복부가 이렇게 나와 계시면 밑에 방광이 눌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눌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좀 괜찮은데 움직이다 보면 우리는 이제 중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의 압박을 더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방광의 요도괄약근이 위에서 눌러가니까 이걸 꽉 조여주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느슨해지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는 그 식사를 하시고 바로 나가서 운동하시지 마시고 한 1시간 정도는 집에서 이렇게 조금 집에서 살살 왔다 갔다 하시다가 운동을 하고 싶으면 그게 한 30-40분 뒤면 소화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걸으시면 돼요. 그때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향부자. 향부자. 창출. 창출. 진피. 진피. 감초. 감초.
예. 그렇게 해서 각 5g씩입니다. 5g씩이요? 예. 그다음에 지금 원래 그 체질 때문에 술 하실 줄 아세요? 술 못 먹어요. 아, 술 못 못 먹어. 먹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음식 드실 때 달달한 예. 게 좋으세요? 얼큰하고 개운한 게 좋으세요? 조금 다 달달한 것도 좋아하고 아무거나 예. 음식을 잘 먹는데 아, 느끼한 것도 좋아하세요? 늙는 건 싫어해요. 아, 느끼한 건 좀 느글느글 하세요? 예예. 아,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한 개 넣으시고, 예, 예. 그 다음에 대추 한 개 넣으시고요. 대추요? 예, 예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1800cc. 예,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170이요? 아니, 100cc요. 100cc. 예, 예. 종이컵 예. 한 컵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예예예. 예, 그 다음에 지금 예.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을 하루에 몇 예. 번 드세요? 아침 먹고 저녁에 먹고. 아, 식사 후에 드세요? 예예. 예, 그러면 이 한방차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드시고요. 예예. 예, 오후에 한 4시쯤 한 번 드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식사를 하루에 3끼 하세요? 2끼 하세요? 요새는 두 끼만 해요. 새끼는 소화가 안 된 게. 예,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간식 하십니까? 간식은 뭐 과일만 먹어요. 과일이요? 예예. 예. 그 과일은 특히 지금 예. 이제 과체중이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그 과일을 드실 때는 배가 안 고프면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이렇게 지금 이 체중이면 사실 식사하실 때 아침 저녁 드시잖아요. 예예. 예, 이제 아침 식사할 때도 배 많이 안 고프실 거예요. 예예.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양보다 식사하실 네. 때 한두 숟갈씩 조금 적게 드세요. 예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예를 들면 뭐 과일을 내가 먹고 싶은 거 있다 드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네. 과일을 드셨으면 간식을 했으면 저녁 때 배가 더 많이 안 고프시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 식사량을 그때 조금 더 줄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3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예.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어머니. 예. 네, 상담 잘 받으셨죠? 예예. 네, 한방차 3개월 꾸준하게 복용하시고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방송국으로 꼭 전화 주세요. 예예예. 네, 잘 어머니. 알았습니다. 네. 예,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어머니. 예.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네, 66세 우리 어머님의 요실금 그리고 목에 생기는 가래, 네, 이 고민을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이런 증상들은 뭐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날까요? 예, 지금 어머님의 경우에는 연세가 66세고 키가 158에 70이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과체중이 제일 큰 문제예요. 아,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대부분 이제 자연 분만을 하시거든요. 뭐 요도괄약근이 약해져요. 그래서 출산 뒤부터 방광이 요실금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한 1년 전부터 이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방광의 요도괄약근이 어느 정도 힘을 받쳐주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중력에 의해서 체중이 그래도 지금 1년 전보다 4, 5kg 뺐다고 해서 이 증상이 조금 약해진 거지 체중 관리를 안 했으면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들면 우리가 키가 작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키가 작아진다고 하면 우리 몸에 척추의 공간이 좀 좁아지겠죠. 좁아지면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방광을 압박을 하게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복부 비만이 있게 되면 방광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대부분 걷는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걷는 운동은 지금 내가 뭐 어디 마트를 간다, 화장실을 간다, 어디 일을 다닌다 그러면 걸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어디를 많이 안 쓰냐 그러면 상체를 많이 안 쓰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뼈를 보더라도요, 이 흉곽하고 등뼈 쪽하고 어깨 쪽의 뼈들이 머리뼈하고의 무게가 아주 커요.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상체를 위로 올리는 운동, 예, 그 다음에 광배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걷는 운동은 조금 적게 하셔야 되고, 어깨 쪽, 예, 어깨 쪽을 팔을 위로 올리거나 우리 어렸을 때, 야, 허리 세우고 반드시 앉아라. 그래서 이 팔만 약간 뒤로 젖혀주면 이 가슴이 펴지면서 예, 하중을 좀 적게 받습니다. 예, 그래서 걷게 되면 우리가 중력을 더 받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하다가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런 류의 이제 어머님이 오시면 500원짜리 생수병 들고 예, 이렇게 손 드는 운동을 자주 해주셔야 하중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키가 현재 158이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는 체중계만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하나 놓을 게 있습니다. 키입니다. 예, 그래서 키가 더 줄어들지 않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상체를 위쪽으로 뻗는 운동을 하고 예, 체중 관리를 해서 복부가 비만하지 않게,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 총각 처녀태처럼 미끈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약간만 나오고 부담스럽지 않게, 예,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환자분들하고 상담할 때 우리가 양치할 때 예, 양치의 치약이 내 배에 묻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좀 노력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제 주변에도 이제 요실금 때문에 네. 좀 고민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예. 이 어르신들이 요실금 걱정을 안 할 수 있게 예. 네, 평소에 어떤 관리가 필요할지 좀 피해야 되는 것도 있는지 예.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그 자신이 과체중이 아니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상담하면서도 그렇고 제 진료실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과체중인 분이 오면 꼭 물어보는 게 식사 2끼 하세요, 3끼 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3끼 하면 체중은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 몸에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어머님께서 내가 2끼 했는데 3끼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아주 지혜로우신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소화가 안 되면 적게 드시는 게 급선무입니다. 예, 젊었을 때는 내가 그걸 이길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씀 이야기지만 나이 들면 몸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몸이 배고프면 먹는 거고요. 뭐 이게 아주 저체중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저체중인 경우는 규칙적으로 드셔야 되지만 과체중이고 내가 복부 비만이 있을다 이럴 때는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불규칙이라는 것은 배고플 때 식사를 하시는 거고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어떠한 것도 드시면 안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체질이 있고 또 하나는 요도괄약근이 약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60 넘어서 오는 게 아니라 출산하고서부터 요실금 증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요도괄약근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황귀와 당귀, 예, 그 다음에 오가피 이 3가지 약재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공복시, 예, 무언가 속이 출출할 때 하루에 2번씩 드시면 되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예, 걷는 운동,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조임 근이거든요. 예, 근입니다. 예, 그래서 근이 꽉 조이려면 근력이 좋아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예, 뭐 생수통 들고 이렇게 팔을 굽혔다 폈다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 쪽에서는 앞쪽에 이제 대퇴근, 예, 뒤쪽에 이제 햄스트링근, 예, 그래서 무릎을 구부렸다가 예, 뻗었다 하면서 이쪽, 예,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근육을 조금 더 운동을 해주시는 예, 습관을 들이고 한방차를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자분께 박사님께서 권해주신 약재들이죠. 향부자, 창출, 진피, 감초였습니다. 박사님, 거기에 대추와 생강을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이분의 경우에는 술을 한 모금만 해도 빨개지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기의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술을 한 모금 한다는 것은 상기가 잘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기가 적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기시키고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게 향부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복부 비만이 있기 때문에요. 이 창출은 내 몸 안에 불필요한 지방, 예, 한방에서는 이제 식적, 담음, 어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풀어주면서 이 차를 마시면 예,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됩니다. 예, 귤피는 이제 진피는 귤피가 좀 오래된 건데요. 예, 귤 껍질. 예, 그래서 목에 가래가 끼거나 예, 식도 괄약근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입니다. 예, 감초는 기본적으로 이제 60세가 넘었으니까요. 심장에서 이제 펌프질 힘을 좋게 해서 예, 동맥을 통해서 영양분과 이제 산소 공급을 충분히 보내기 위해서 그렇고 예, 생강과 대추는 제가 이제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지 좀 달달한 걸 좋아하시는지 물어봤는데요. 우리 그냥 맨 마지막에 양념 넣잖아요. 얼큰한 거 좋아하면 고춧가루 넣는 거고 약간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면 성분을 조금 넣어주거든요. 예, 단 성분이 대추고, 예, 그 다음에 약간 매콤한 성분, 예, 고춧가루의 성분이 생강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조절하는데 이게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는 십이경맥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십이경맥은 우리 몸에 이제 말초신경까지 피의 흐름을 좋게 하는 약이고 지금 어머님께서는 약간 매콤한 거, 약간 단 거. 근데 이제 단 거보다 조금 우리가 단 걸 많이 먹게 되면 느끼한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게 매콤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생강과 대추 한 개, 생강 500원짜리 동전 하나 넣어서 이제 말초혈관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몸의 먼 쪽, 예, 그래서 이쪽 방광 쪽으로도 가고 손발 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순환시키는 한방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한방차 드시고 건강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죠? 76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 어떻게 되십니까? 키가 164 정도 되고요. 네, 몸무게는 53, 4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2달 전에 예, 2달 전에요. 박사님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예. 제가 등이 좀 피부과 등이 예. 시렵고 좀 가려움증이 있어서 예. 박사님하고 그때 진료를 했는데 박사님께서 예. 검은 콩을 20개 내지 30개 먹으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피부과에서 주는 약을 계속 발라봐도요. 네네.
별로 그렇게 그 크게 낫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비슷하세요? 예, 비슷해요. 예. 그래서 지금 예, 말씀하세요. 요즘은요, 예. 아주 그냥 꾹 아침에 일어나서 꾹 참고 예. 저녁에 한 10시경에 예. 샤워를 한 다음에 아픈 곳만 좀 약을 바르거든요. 예. 잠이 안 올까 봐서 바르고 그리고 지금 그대로 참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심장이 제가 사고체 신염이라고 전번에 말씀드렸죠. 예, 예. 그런데 엊그제 병원에 갔더니 예. 대학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피검사를 했는데 다 좋아지고요. 네네. 6개월 후에 예. 다시 오라고 그렇게까지 했거든요. 예. 모든 면에서 다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콩팥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혈압약이 콩팥 드시는 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콩팥은 많이 좋아졌으니까 혈압이 좀 낮아지면은 예. 약을 절반만 먹어라. 예.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그 약을 절반만 먹고 있고 예. 칼슘약 먹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약을 먹지 않고 예. 다만 밤에 예. 수면제 4분의 1하고 네. 신경 안정제 2분의 1 예. 요것만 지금 복용하고 있거든요. 예. 원래 한 알 먹던 것을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반 알만 먹어도 된다고 했다는 거죠? 예. 예. 혈압의 관계가 혈압의 관계가 없으니까 혈압이 낮아지면은 예. 반 알만 먹어라 그러더군요. 아, 혹시 이제 이 약을 먹는데 이 약이 혈압에 영향은 많이 안 미치는데 혹시 이 약을 복용하시다가 혈압이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이제 반알로 줄여서 드시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그럼 혈압 때문에 이 약을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혈압 체크는 매일 하시는 거죠? 예, 아침 저녁 하는데요. 네. 반알 먹어도 예. 하나를 먹은 것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 혈압은요? 예, 그래서 지금 반알 먹고 있다가 또 그 시간은 이제 하나를 먹고 그럽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이 콩팥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때 이 피부과 선생님께서 이 이제 신경과 약이 조금 영향이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한테 하셨는데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약을 먹다가 보면 이제 피부 쪽에 영향이 가니까 그 말을 해서 제가 또 하나는 이제 콩팥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제가 직접 진맥을 하지 않고는 한방차를 불러드리기 어려워서 이제 차선책으로 지금 서목대 검정 약콩을 이렇게 밥할 때 콩하고 같이 밥하고 하면서 한 20알 정도 이렇게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약이 이제 콩팥 기능도 조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월 4일 날 검사에서 콩팥 수치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는 증상은 비슷하지만 그러면 똑같이 그냥 서목태 이 콩을 해서 계속 드세요. 다음 검사는 몇 월입니까? 4월입니다. 네, 그러면 4월 그때까지 그냥 하루에 뭐 2번이나 3번 이렇게 꾸준히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까운 한의원에 다니시는데 한의원에 있으면 뭐 본인 편하신 대로 어르신 편하신 대로 한의원에 가서 그 부분에 부항 같은 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침 치료만 받으세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러면서 그 선생님께 내가 콩팥 사구체 약을 신염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고 하시고 침 치료만 받으세요. 지금
이것이 그 한의원에서 지금 그랬거든요. 한의원 간호사들이 네. 등에 네. 그 열을 뜨거운 것을 대서 그랬거든요. 그 한의원에 가서 할까요? 아, 근데 그냥 다른 곳에 가셔도 되고요. 예, 예. 지금 어르신이 그 한의원에 가서 치료받고 싶다 하면 그 부분은 건들지 말고요. 그냥 저는 그냥 손이나 배, 다리 쪽으로 좀 침만 좀 놓아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예. 콩팥 이야기도 하면서 콩팥에 대한 침 치료도 조금 해주세요 해서 그렇게 침 치료만 받으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요. 일주일에 2번이요? 예. 지금은 물론 그 가려운 것도 중요한데 지금 콩팥 수치가 더 정상적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 훨씬 예. 더 좋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은 피부 쪽이 더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예, 어르신 예. 건강이나 장수를 위해서는 콩팥도 아주 중요해요. 그에 못지않게. 그래서 예. 콩팥 수치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그 서목태 흑두라고 하는 약이 동의보감에 보면 콩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성분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콩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음식으로 밥처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콩팥에 무리도 안 가고 무리가 안 가면서 가볍게 보를 해주고 또 하나는 그쪽 등 쪽에 혈액순환도 잘 시키면서 증상이 개선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그렇게 치료 받으면서 한방차 드시면서 침 맞으면서 4월에 검사 받고 그 다음에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에요. 네네. 병원 검사 받으시고요. 박사님, 방금 그럼 한약재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아, 그거는 그냥 지금 검정 콩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조그만 하면서 아주 그렇습니다. 단단하잖아. 일반 검정 콩하고는 다르게요. 그게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는 다른 약들하고 같이 써서 지금 무언가 해독하는 역할도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이런 성분들도 있고 콩팥이 약한 분들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 콩 말입니까? 네네. 그래서 우선은 그것만 그 밥에다 넣어서 지금처럼 해오던 대로 해 오시고 4월에 검사 결과 보고 저하고 통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76세 아버님이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전화를 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사구체 신염이었죠? 그때는 이제 콩팥이 좀 안 좋아서 콩팥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요. 제가 이제 정확히 이런 경우 이제 콩팥은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든 약을 먹든 혈액에 찌꺼기를 걸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망가지면 나중에 혈액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복부를 만져본다든지 진맥을 하고 나서 한방차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차선책으로 피부과에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신경과 약을 먹으면서 그 약을 먹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뎌질 거라 이런 말을 해서 이제 한방에서는 그러면 모든 약은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쓸 수 있는 것을 해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해독을 할 때 콩팥이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콩입니다. 그런데 일반 콩과 다르게 검정콩인데 조그만 하면서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콩팥의 서목태라는 약이 동의보감에는 콩팥문에 콩팥을 보하는 약재로 나와 있고 본초 강목의 본초에서는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영양분과 이제 산소 공급을 피부로 잘 해주기 때문에 약을 직접 처방해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밥에 서목태를 넣어서 이렇게 드시라고 했는데 어찌되었든 2018년도부터 먹던 약이 이제 이번에는 많이 아까 11월 4일 날 검사 결과를 하고 보셨는데 좋아졌다고 해서 약을 반알로 줄였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선 서목태는 그대로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추가해 드릴 게, 이제 침은 뭐 콩팥에 무리가 가고 전혀 장애가 오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건들 필요 없이, 예,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시키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을 조금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침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4월에 검사 결과를 다시 봐서 이제 만약에 콩팥이 약을 안 드셔도 된다. 그러면 제가 그때 그냥 이 서목태만 드실지 또는 다른 한방차, 뭐 등의 증상이 사라질 수도 있고 사라지지 않으면 또 다른 한방차를 처방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결과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박사님 치료에는 항상 순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 가려움증을 많이 호소를 하셨거든요. 네네. 신장이 나빠지면 이 가려움증도 심해지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혈액에 우리 몸에는 찌꺼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음식물의 찌꺼기는 대변을 통해서 내보낸 거고, 예, 우리 몸의 세포라든지 피부가 영양을 받기 위해서는 예,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예, 그 다음에 세포에서 쓴 나머지 찌꺼기는 다시 콩팥에서 걸러서 찌꺼기는 소변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 콩팥 기능이 좋아졌다는 것은 지금 등 쪽에 가려운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네. 박사님, 이 신장은 한 번 나빠지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냥 콩팥이라는 건 뭐든지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콩팥의 수치가 뭐 한 30 이하로 많이 떨어져 있다. 네. 예,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로 나빠져 있다. 그러면 좋아질 확률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보는 게 이제 피부의 색하고 맥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겉에 피부가 아니라요. 내 몸의 속 피부를 봤는데 윤기가 있고 조금 곱다. 이런 경우는 좋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단 맥을 전제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모든 병은 색과 맥이 좋아지면 좋아질 확률이 있고요. 만약에 증상이 좋아졌는데 색과 맥이 나빠진다. 그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빠지는 걸로 한방에서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신장이 건강할 때 그 건강을 지키는 게 네.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관리법이 있을까요? 예, 콩팥은 제가 모든 요즘 이제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제 김민수 씨하고 또 우리 PD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차 한잔 하면서 정말 쓰레기가 많다, 너무 많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결국은 내 몸에 예, 찌꺼기, 예, 쓰레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예, 찌꺼기는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배가 고프지 않으면 한 끼씩 넘어가고, 예, 그 다음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집하고 비교하잖아요. 집이 크면 연료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콩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하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예, 근데 운동보다 중요한 게 음식을 적정량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몸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콩팥이 힘이 들어져요. 예, 그래서 제가 물도 누구나 1500에서 2000cc가 아니라 내가 물이 필요한 양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피부가 윤택하고 촉촉하고, 예, 우리 지성인 피부다. 이런 분들은 물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피부에서 땀이 많이 난다. 이러면 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물은 내가 먹어서 불필요없는 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건 또 다시 콩팥에서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음식, 예, 내가 더 많이 먹지 않도록 뭐 콩팥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뭐 한 번씩 잘 먹어도 되는데요. 콩팥에 경계 라인이 있다 그러면 예, 과식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예, 이제 이 과호흡이 내 몸에 이제 질병이 있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원인이라면요. 이 증상으로 인해서 뭐 뇌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병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불안해하는 마음이 적고 이로 인해서 치료도 빨라지고 또 이로 인해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항상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호흡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고 정신적으로 진정이 되면 사라지기도 하는 증상인데요. 박사님의 말씀처럼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기고 질환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해하지 않아야 하며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